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뱅큐와 함께하는 부업 포토스쿨의 웨비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사진작가 김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소리 잘 들리시는지 음성 체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디오 믹서에서 대략 한 4dB 정도니까 작가님들 보시는 그 컴퓨터 화면에서 음량 레벨은 한 80-90% 정도까지 올리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용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웹 브라우저 첫 번째, 즉 인터넷을 보시는 웹 브라우저, 구글 크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네이버의 웨일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사진 하시는 작가님들은 일반 모니터를 쓰시든 또 고급형 우리 전문가용 사진가용 광색용 모니터를 쓰시든 이 색 영역을 우리가 사진 작업하는 포토샵 작업 그 별도의 색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웹 브라우저로 뭔가 인터넷에다가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올리셨을 때 보시는 모니터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보시고 직접 올리신 사진이 다른 일반 대중에게도 정확하게 작가님들이 원하셨던 그 색감대로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도중 작가님 이제 접속하셨다고요. 네. 일단 그 예비 신청 하신 작가님들이 한 100분이 좀 넘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뱅큐 코리아 그 관계자님께서 메일 보내드리고 또 문자 보내드리고 하는 이제 그 약간 그 시간, 또 각 받으시는 메일마다 메일 서버에서 다시 이제 수신되는 그런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거의 임박해서 아마 그 메일이 도착하신 작가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준비는 일찍 하는데 메일 전송하는 요런 이제 각 서버마다 메일이 수신되는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1부는 바로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 주제는 바로 광색용 모니터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 모니터가 좋은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능을 100% 발휘를 못하는 경우, 바로 설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래픽카드, 좋은 모니터를 쓰시는데 이 모니터의 성능을 100% 끌어올리게끔 바로 비트 심도를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는지 컴퓨터 세팅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부 주제는
우리 작가님들 카메라가 요즘 AF 자동 초점 AF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밝은 낮에요. 순광인 상태에서는 뭐 기가 막힙니다. 네, 이미 전 브랜드 뭐 니콘, 캐논, 소니 뭐 그 외 여타 이런 카메라 브랜드들이 AF 성능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런데 낮에 역광으로 찍으실 때 하고요. 또 밤에 야경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AF를 반셔터를 누르셔가지고 삐릭 하셨는데 과연 그걸 그 소리 AF의 비품으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빛에 대한 이런 순광, 즉 빛을 등지고 찍으실 때 카메라는 측광이라든가 AF를 거의 만족스럽게 틀림없이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역광 상황이거나 밤 야간에 촬영하셨을 때 그 삐릭하고 하는 AF 비품을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물을 보셨을 때 신뢰하지 못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AF, 즉 AF가 아니라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지에 대한 수동 초점 검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알아두시면 잘 찍으셨는데 집에 와서 보셔서 이 초점이 왜 이렇게 흔들린 건가, 초점이 안 맞은 건가,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작가님들 중간중간에 질문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고 답변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잠깐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강의 끝난 다음에요. 내일부터 우리 뱅큐 SW 제가 요 모니터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뱅큐 SW 시리즈 전문가용 모니터 공동구매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접수 이렇게 받고 착한 가격으로 공급해드리는 공동구매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작가님들은, 우리 참여하신 작가님들은 뱅큐 코리아 측에서 다시 이 공동구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또 보내드릴 겁니다. 요번에는 그 양판품이 아니라 리퍼비쉬입니다. 리퍼비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보통 중고가 아니고요. 뭐 일단 새 제품은 아니까 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를 했던 그 제품들을 다시 리턴해서 전체를 밑에 케이스, 뭐 스탠드, 뭐 전부 다 모든 부품들을 모니터 패널을 빼놓고는 신품과 동일하게 다시 구성해서 다시 공급해드리는 제품이 이제 리퍼비쉬입니다. 그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셨던 제품을 다시 수거해서 이런 그 외형 케이스를 리폼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용도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전시용 제품을 다시 리폼해서 새 제품하고 똑같이 그렇게 출하되는 게 뱅큐의 리퍼 시스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 제품하고 큰 격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제품 공동구매도 조금 합리적이지만 리퍼비쉬 이 제품은 더 많이 착한 가격으로 작가님들께 이제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기회 주시는 뱅큐 코리아 측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카카오 채널입니다. 카카오 채널,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뱅큐 아큐 컬러라고 하는 요 채널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강의 끝난 다음에 강의 후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가지고
우리 매번 머스트 컬러에서 귀한 선물 항상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께는 바로 스파이더 X 캘리브레이터를 한 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작가님들 매번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요 기본적인 단가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네. 네. 요거 한 분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간 촬영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분 다시 또 추첨해가지고 네 분께는 야간에 수동 초점을 잡을 때 완벽하게 그거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앞에다가 끼워서 체크할 수 있는 바로 크로스 필터, 크로스 필터 요거를 네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끝난 다음에 요 뱅큐 아큐 컬러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채널 추가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후기하고 내용 적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데이터 컬러, 즉 머스트 컬러에서 보내주신 스파이더 X 프로, 바로 요 제품 한 분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간 촬영에 유용한 스타 필터, 크로스 필터를 네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 내일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리퍼비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우리 강의에 이렇게 참여하신 이런 작가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뱅큐코리아 측에서 별도로 다시 이렇게 프로모션을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지사항, 우리 공동구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 강의 후기에 대한 거엔 그 경품 안내 드렸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해드릴 거냐면요. 바로 작가님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상황은 기본적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있는 니콘 디클럽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 대한 안내 페이지고요. 지금부터 작가님들이 쓰시는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왜 색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왜 완벽하지 않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셨을 때 그 문제를 해소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작가님들 댓글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써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이 강의 영상을 보시는 웹브라우저를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유튜브니까 유튜브 보실 때 인터넷을 키실 때 웹브라우저 엣지로 보시는 작가님들 계실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구글 크롬, 뭐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이실 거예요. 네네. 많이들 구글 크롬도 많이 쓰시고, 엣지도 쓰시고, 파이어폭스도 쓰시고,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다라는 거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일단 색 영역하고 별개로 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작가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보안 패치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시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악성 코드가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으니까 색을 온전하게
보는 거 그거 별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작가님 혹시 계신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엣지로 대체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패치 지원을 아예 중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익숙하심을 바꾼다라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악성 코드가 뭐 애드웨어처럼 그 광고 형태의 그런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뭔가 우리 귀한 사진을 컴퓨터에 뭔가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랜섬웨어라고 하죠. 사진을 묶습니다. 잠궈서 뭔가 이렇게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엣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것을 쓰시는 게 우리 사진 하시는 작가님들한테 가장 적합할까요?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일단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각 그 모니터마다 웹 브라우저도 웹 브라우저이지만 모니터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상황이 화면으로 보실 때 어떤 작가님들은 그 특정 로고가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광색형 모니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특정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특정 이미지를 뭔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광색형 모니터가 아닌 sRGB급 모니터 중에서도 IPS 패널에 sRGB 100%급 보급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높은 모니터들 쓰시는 작가님들께서도 광색형 어도비 RGB나 DCI P3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전문가급의 하이 클래스라고 하면 어도비 RGB는 99%, 그 다음에 DCI P3는 뭐 90% 이상 정도가 그래야 전문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sRGB는 100%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넘겨서 보일 수 있는 약간 한 중간 레벨 정도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셨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게 보이신다면 그러면 네, 좋으신 거고,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작가님이 쓰시는 모니터, 첫 번째는 모니터의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웹브라우저 문제, 이 두 가지 코드의 문제입니다. 웹브라우저를 정상적으로 쓰시는데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그러면 모니터가 그 색역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작가님들께서 포토샵에서 뭔가 이렇게 하셨던 거를 다른 작가님들이 뭔가 그 사진을 감상하실 때 작가님들이 의도했던 색감과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제가 밑에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부터 보이시는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한번 댓글로 한번 답변 넣어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 제가 꽉 채웠습니다. 빨간색인데요. 이 안에 제 조아우 포토스쿨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김영문 작가님 보이시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상훈 작가님도 보이시고요. 박영근 작가님도 보이시고요. 네. 김석준 작가님,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자,
다그리어 TV 작가님 사파리 안 보이시고요. 김석준 작가님 안 보이시는데 어떤 브라우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안 보이시는 작가님, 정영길 작가님도 안 보이시고 박혜철 작가님도 안 보이시고요. 네, 김길버터 작가님도 안 보이시고 휴대폰에서는 안 보이시나요? 이 휴대폰마다 그 색역 공간 지원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초로 잠깐 빨간색만 보이신다고요. 백림 작가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광색용 모니터를 쓰시는 걸로, 김영광 작가님도 일단 지금 폰이 갖고 있는 색역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태블릿일 경우에는 그 OLED처럼 뭔가 색역이 조금 큰 거 아니라 보급형 태블릿일 경우에는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자, 크롬인데 안 보이신다. 그러면 크롬인데 AG112 작가님, 크롬에서 안 보이시면요, 그러면 모니터 패널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안 보시는 분들, 노트북은 간혹가다 IPS 패널인데 이게 sRGB급이 충분히 IPS 패널이지만 100% sRGB도 100% 충분히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급형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TN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일단 위에 상단에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보이시는 분들께 있으시고요. 네, 그레이스 강 작가님 보이시고요. 됐습니다. 자, 네, 네, 이상우 작가님 보이시네요. 네, 네, 크롬에서 안 보이신다. 자, 일단 네, 좋습니다.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송출되는 상태는, 네, 박영구 작가님 레노버 노트북, 네, 박영구 작가님 노트북, 그러면 이제 색역이 조금 높게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크롬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 작가님들께서 보신, 만약에 제가 해결책을 일단은 3가지 웹브라우저 중에서 지금 상황을 이제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사진으로 그린 여행 작가님. 자, 지금부터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이런 미세한 색역의 격차가 광색형 모니터이시면 당연히 보이셔야 돼요. 광색형 모니터면요. 광색형 모니터이면서 구글 크롬을 쓰시거나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무조건 보이셔야 돼요. 광색형 모니터이면서 구글 크롬이거나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무조건 보이셔야 돼요. 네. 엣지를 쓰시는 작가님들 있죠. 엣지를 쓰시는 작가님들, 네, 엣지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안 보이실 겁니다. 광색형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도 엣지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안 보이세요. 네. 일단 크게 3가지, 다시요.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이 3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서 구글 크롬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이 2가지는요, 2가지는 색역 컬러 프로파일 매니지먼트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광색형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 인터넷 활동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사진으로 그린 여행 작가님, 뱅큐 광색형 모니터 파이어폭스인데 안 보인다. 사진으로 그린 여행 작가님, 구글 크롬으로 지금 보시면서 구글 크롬을 다시 띄우셔가지고 동일한 주소를 다시 입력해서 한번 들어와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요 그 라이브 방송 아래쪽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내용으로 밑에 크롬 브라우저 설치,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설치 링크 전부 다 달아드렸어요.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 아직 안 돼 있으신 작가님들은 그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이 화면은 광색형 모니터에 CPT가 지원이 되는 SW270C 모델로 출력이 되고 있는 작가님 보시는 상황은 다시 제가 송출되더라도 보시는 작가님들 모니터에 좀 다르겠지만 광색형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 작가님들은 지금 제가 송출하는 이 상태에서 이 로고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네, 아까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박영규 작가님 혹시 그 PC에서 사파리를 쓰시나요? 아니면은 맥에서 맥 OS에서 사파리를 쓰시는지요? 네. 일단 PC용에서 사파리는 간혹 그 컬러 매니지먼트가 약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롬에서 안 보이는 그걸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게 구글 크롬입니다. 이게 아까 지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광색역을 쓰시면서 크롬 쓰시는데 이걸 보이시면 정상인 거고요. 제가 파이어폭스를 지금은 또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에서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파이어폭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지금 안 보입니다. 작가님도 당연히 안 보이시고요. 광색형 모니터도 이어도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는 어떤 상황이어도 지금 이 미세한 색 영역의 그 사이에 미세하게 근접해 있는 색 분리가 안 돼요. 네. 뭉퉁그려지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올리신 사진을 인터넷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 없다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하시는 작가님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네. 박영규 작가님 아이맥이신데 안 보이신다고요? 프로파일 설정에 뭔가 충돌이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화면은 바로 파이어폭스고요. 구글 크롬에서 파이어폭스인 경우에는 보이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안 보이시는 작가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글 크롬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권해드리냐면 첫 번째 바로 구글 크롬을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크롬하고 파이어폭스 이 두 가지가 색 영역 프로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안 되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요 구글 크롬을 쓰시는 작가님들은 단일 모니터를 쓰시든 두 개를 다중 모니터를 쓰시든 캘리브레이션을 별도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셨든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하셨든 구글 크롬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 다중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께서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을 각자 따로따로 하셨을 때 이 색역이 안 보이는 경우, 즉 그 컬러 프로파일 그 ISC 파일이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크롬은 거의 충돌이 안 생겨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뭘 입력할 거냐면 안 보이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색형 모니터인데 혹시 광색형 모니터이신데 SW 시리즈 쓰고 계시는데 화면 이 모드를 그 핫키퍼계에 있는 2번으로 sRGB로 보고 계시다면 1번 어도비 RGB나 DCI P3 영역 쪽으로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일 경우에는요,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바로 크롬 그 다음에 콜론 역 슬러시 2개
네, 플래그, 역슬러시 샵, 그 다음에 폴스, 그 다음에 태그 컬러, 태그 프로파일입니다. 요 텍스트 지금 화면 우리 강의 끝나면 요거 없어지기 때문에 폰으로 얼른 꺼내셔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텍스트를 따로 카피해 놓으실 거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강의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상세 내용에 그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면 그 자세하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보기라고 하는 그 항목을 딱 아래쪽에 뱅큐 코리아 저희 화면 있고요. 아래쪽에 뱅큐 로고 있고 뱅큐 코리아 그 구독자 이렇게 있고 밑에 더보기란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거 다 올려놨습니다. 뭘 입력하시냐면 바로 크롬 브라우저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이라는 그 텍스트 있죠. 그거를 위에다가 URL 창에다가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 입력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엔터 하시면 이렇게 컬러 프로파일 설정이 기본 디폴트라고 되어 있으시면 광색역인데 어도비 RGB급인데 구글 크롬을 쓰시는데 아까 안 보이셨던 그 상황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네. 요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요. 요 위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 변경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본이 아마 디폴트로 되어 안 보이시는 작가님들 요 디폴트로 되어 있는 값을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세 번째에 있는 조금 영역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sRGB급보다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권해드리는 건 요 설정에서 바로 디스플레이 P3 D65 요 항목을 클릭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버튼 보이시죠? 네, 리라운치 요거를 클릭하시면 깜빡 했다가 다시 뜨면서 이렇게 컬러 프로파일 설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화면에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네. 혹시 크롬 쓰시면서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김용광 작가님 크롬에서도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설정해 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작가님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쪽에 자세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그 텍스트 문구를 넣어드렸습니다. 아, 네, 네. 투포토 작가님 이제 보이시나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투포토 작가님 직접 텍스트 넣어서 설정하셨나 보네요. 네. 광색형 모니터가 아닌 sRGB급인데 저가형 sRGB 모니터 말고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sRGB 모니터도 광색형 모니터는 전문가급이 아니어도 요게 보이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설정해서 바꿔서 이렇게 보인다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텍스트 있습니다.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도 되기는 되는데 파이어폭스는 단일 모니터는 괜찮은데 다중 모니터를 쓰시는 작가님들이시거나 다중 모니터인데 한 대는 전문가급 한 대는 sRGB급인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을 따로따로 하셨을 경우에 컬러 프로파일이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릴라운치가 안 보이신다고요? 김도준 작가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글 크롬이어야 됩니다. 구글 크롬. 네. 거기서 이 영상 제가 크롬 브라우저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이라는 텍스트를 아래쪽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URL 창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엔터 누르시면 바로 Force Color Profile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준주 작가님, 파이어폭스도 일단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요건 구글 크롬입니다. 파이어폭스도 해결 방법 말씀드릴게요. 디스플레이 P3T 65 요걸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리라운치라고 해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네. 보시면 여기에 로고가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제 파이어폭스 쓰신 다음은 네, 이철호 작가님 파이어폭스 샘플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보는데 유튜브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뭐냐면 컬러 프로파일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만약에 영상에서 안 보이신다면 프로파일 어쨌든 이 유튜브 영상 말고요. 다시 그냥 일반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파일을 다운해서 보이신다면 이철호 작가님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괜찮으세요. 자,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에 요 로고 요게 만약에 안 보이시면 제가 별도로 이미지 체크하는 거 저희 영상 아래께 그 내용 자세히 보기 아래쪽 아래 항목에 보시면 실제로 요 PNG 파일 확인하는 이미지도 제가 딱 링크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걸 클릭해서 보셔가지고 보이시면 네, 나침반 같은 게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보이시면 네. 준 작가님 다운받은 네. 준주 작가님 되셨나 보네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면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자, 이제 요게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파이어폭스는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파이어폭스에서는요. 여기 텍스트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URL 창에다가 바로 about semicolon config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요런 안내 문구가 뜰 겁니다. 뭐냐면 보안 설정, 고급 설정이기 때문에 뭐 주의해서 사용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뭐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정을 아무렇게 바꾸면 뭐 뭔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라는 경고 표시지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위험 주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그냥 클릭하십시오. 이 속 안에다가 텍스트 중에서 이 위에다가 뭘 넣으시냐면 설정 이름 검색에다가 바로 gfx.color라고 치시면 바로 여기에 보시면 gfx.color management.mode라고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0번, 1번, 2번 세 가지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0번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안 하는 그냥 맹탕이고요. 1번은 모든 색 영역, 즉 어도비 RGB, sRGB, DCI-P3 영역을 다 지원한다. 있는 거 없는 거, 프로파일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2번은 색 프로파일이 있는 사진만 정상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정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는 껐다가
다시 키시면 보이실 거예요. 크롬이 아니라 파이어폭스. 지금 제가 대한 파이어폭스입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키시면 보이실 거예요. 우리 AG112 작가님 안 보이시나요? SW321C인데요. 혹시 AG112 작가님 모니터에 HDR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그 HDR 설정은 빼십시오. 네, HDR은 가시 영역 넘어가는 좀 과하게 증폭되는 부분이라서. 네, 한윤수 작가님 노트 10 보이시나요? 네, 일단 보이시면 기쁩니다. 영상에서 안 보이는데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그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코드가. 네, 일단 영상 쪽에 안 보이시고 링크 쪽에서 보이시면 그러면 정상 우동입니다. 영상 쪽에서는 이게 막 프로파일, 그 컬러 프로파일에 충돌 오류이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그거 외에 이미지 링크에서 보이신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사진으로 그린 여행 작가님 해결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해결.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코드가 김기록님 링크에서 보이시면 그럼 괜찮으세요. 그런데 영상에도 사실을 보여야 이제 완벽하게 다 코드가 좀 맞는 거거든요. 광세경 모니터이면서 또 구글 크롬을 쓰시고 이렇다면 당연히 영상에서도 보여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안 보이신다면 바로 프로파일 설정, 아까 말씀드린 구글 크롬 프로파일 설정,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디폴트 값을 디스플레이 P3 영역으로 바꿔주시면 폭넓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링크에서 보이시면 다행이고요. 영상에서까지 보이신다면 전체적인 컬러 프로파일 충돌 없이 완벽하게 딱 정리되신 거예요.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강의 끝나면 영상 삭제되니까 그 전에 영상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세히 링크 그 텍스트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텍스트는 따로 복사해서 보관해 두십시오. 네, 보관해 두십시오. 네. 백림 작가님 안 보이시면 백림 작가님 광세경 모니터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크롬 쓰시죠? 그렇다면 하키퍽의 1번 어도비 RGB나 DCI P3 영역으로 바꾸시고 2번 SEB RGB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안 보이신다면 아까 구글 크롬 설정하는 내용 그대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백림 작가님 링크에서 혹시 보이는지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핵심적인 보이신다고 하신 작가님 이제 안 보이셨다가 보이시는 작가님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이걸 끄겠습니다. 링크는 끄고요. 광세경 모니터 쓰세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세요. 그 상태에서 SW 시리즈, 이 벤큐의 SW 시리즈는 어도비 RGB가 99% 지원되는 건 물론이고 바로 비트 심도가 광세경 모니터들은요 10비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좌에서도 이 10비트 설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또 다시 여쭤보면 8비트, 10비트 이거에 대한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립니다. 네. 자, 컴퓨터 화면입니다. 작가님들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쓰세요. 광세경 모니터인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드라이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그래픽 카드의
그 드라이버를 다 찾으셔가지고 뭐 지포스 계열이든 라데온 계열이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래픽카드 모델명 확인하셔가지고 그 드라이버를 최신 드라이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윈도우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드라이버 쓰지 마시고. 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엔비디아사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씁니다. 바로 여기를 클릭 하시면요, 저 지금 영상 때문에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환경 설정은 이쪽에 보고 바로 벤큐 SW270C 모델 쪽입니다. 자, QHD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2560-1140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기본 컬러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여기 있는 엔비디아 컬러 사용 바로 이 자리로 오셔가지고요, 요 체크하신 다음에 요쪽에 있는 바로 출력 색상 깊이 바로 요 자리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10비트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 컬러 설정 이거 쓰지 마시고, 그러면 밑에 정상적으로 엔비디아의 고급화 기능을 다 쓸 수 있도록 아래쪽에 해당되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의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출력 생산 깊이를 10비트로 바꾸시고 나서 이쪽 끝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작가님들께서 광색용 모니터의 10비트를 100%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적용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방송 송출해 드리는 게 해상도가 확 바뀌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단계만 네, 설명해 드리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되셨죠? 네. 요거는 10비트 설정되어 있는 거 다시 마우스 바탕한 마우스 우클릭, 엔비디아든 라데온이든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요, 바로 해당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컬러 설정 아니라 바로 해당되는 제조사의 컬러 설정 사용, 그 다음에 출력 생산 깊이를 10비트로 바꿔서 적용 누르시고 컴퓨터 한번 다시 재부팅 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안정적으로 10비트를 광색용 모니터의 10비트를 대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그레오 TV 작가님, 그 맥 OS 쓰실 때는 사실은 맥 OS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을 그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셔도 맥 OS에서는 자동으로 체크해서 다 시스템을 안착을 시켜줍니다. 네, 다그레오 TV 작가님은 맥 OS 쓰시고 광색 모니터면 네, 기본 설정,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기본으로 10비트를 잡혀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PC, 네, 윈도우 계열 쓰시는 작가님들 설정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철호 작가님, 포토샵에서 샘플 이미지 보시면 열면 보이시나요? 네, 포토샵에서는 당연히 보이시죠? 이미 포토샵을 열면 당연히 보이는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컬러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웹브라우저를 말씀을 드리냐면, 작가님이 사진 올리신 사진을 작가님도 정확하게 그 색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색을 정확하게 보실 수 거의 근접한 색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작가님들도 그 작가님이 올리신 사진을 그 사진의 색, 그 표현하고 싶은 색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죠. 포토샵은 당연히 컬러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시죠. 네. 만약에 우리 이철호 작가님 포토샵에서 보이신다 그러면 일단 모니터가 네, 최소한 중급형 이상이다라는 거죠. 대신 웹브라우저에서도
보시게끔 보셔야 인터넷에다가 또 뭔가 올리셨을 때에도 색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백림 작가님께서는 계속 안 보이시니까 이거 설정법은 따로 그 우리 뱅큐 아큐컬러 쪽에다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네. 설정 컬러 프로파일의 충돌이신지 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3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잠깐 이제 카메라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카메라 화면이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쓴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촬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촬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순광 즉 빛을 등지거나 옆에 측 사광을 할 때는 AF 카메라 믿고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낮에 역광인 상태이거나 밤에 야간에 야경 촬영을 하실 때 AF 삐릭 카메라가 맞췄다고 그런 소리는 들려주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AF 삐릭 집에 와서 딱 100% 컴퓨터에서 확 확대했더니 분명히 손떨림 방지 기능도 분명히 삼각대에 올리셨으니까 끄셨고 셔터 스피드도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셔터 스피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 라고 했던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건 초점이 제대로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이병철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가 쓰는 주력 카메라가 니콘 카메라입니다. 캐논 쓰시는 작가님들도 소니 쓰시는 작가님들도 설정 방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론적인 방법은 같습니다. 자, 먼저 니콘 쓰시는 작가님들은 조금 더 니콘 쓰시는 작가님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잘 보시고 캐논, 소니 쓰시는 작가님도 연동해서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뷰 초점을 삐릭하는 거에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매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매번이 아니라 역광이시거나 손으로 들고 찍으실 때 말고요. 삼각대에다가 단단히 고정하고 찍으실 때 풍경사진 찍으시거나 이제 뭐 야경 촬영하실 때 삼각대 고정하시면 당연히 렌즈에 있는 또는 바디에서 통제하는 경우라면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삼각대에 올라갔으니까 일단 그건 끄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렌즈 MF, 바디 MF로 스위치를 다 그냥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수동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뷰파인더로 보셨을 때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 아니면 필름 카메라는 안쪽에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초점 링을 돌리면 여기 상이 이렇게 해서 맞을 때 그 위치를 확인했었지만 디지털도 마찬가지 그런 위상차 검출 방식이긴 하지만 뷰파인더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 뷰 뒤에 모니터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자라는 거죠. 라이브 뷰를 이렇게 키시면 라이브 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미러리스는 전자식이니까 전자식 그대로 보이시는 거고 DSLR의 경우에는 미러가 올라가면서 센서에 착상되어 있는 상황을 뒤에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초점을 수동으로 맞추는데 이게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인지 보기가 좀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하려면 모든 카메라가 라이브 상태에서 돋보기 도구 있죠?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쭉 이렇게 확대를 하셔도 되는데 이러면 좀 불편하시죠? 자, 니콘 쓰시는 작가님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뉴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사용자 설정 메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니콘 카메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소니, 캐논 쓰시는 작가님들도
확대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쓰시면 될 겁니다. 자, F 조작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멀티 셀렉터 중앙부 버튼, 니콘 카메라는 뒤에 동그랗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누르는 게 있죠. 요게 멀티 셀렉터 중앙부 버튼인 모델도 있고 OK 버튼인 모델도 있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바로 라이브 뷰 안으로 들어오시면 요게 니콘 카메라는 리셋 중앙 초점 포인트 선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게 바로 기본 공장 출고 세팅입니다. 요거를 확대 화면과의 전환으로 바꾸셔가지고요, 요거를 고배율 200%로 오케이 누르 빠지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라이브 켜신 다음에 멀티 셀렉터의 중앙부 버튼을 콕 누르면 한 방에 이렇게 200% 확대. 그러니까 돋보기를 뚜뚜뚜뚜뚜 누르실 필요 없이, 또 캐논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다이얼을 돌리시면 배율이 계속 바뀌죠. 네, 소니도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일단 라이브 뷰에서 확대, 또는 기종에 따라서 터치 스크린이 되는 그 기종들은 이렇게 폰처럼 줌인 줌아웃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기능이 되는 또 카메라들은 그 방법을 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를 날카롭게 맞출 수 있는 자리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지금 앞에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의 그 밑에 헤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점 링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흐릿하게 맞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직관적으로 200% 이렇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보시면서 안 맞았다가 맞을 때 이렇게 그냥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DSLR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뷰 기능을 끄시고 촬영하시면 되고, 미러리스는 그 상태 그대로 또 촬영하시면 되겠죠. 네, 되셨나요? 이거는 아까 설정으로 그 가운데 멀티 셀렉터 버튼으로 확대시키는 거는 니콘 그 카메라의 기능으로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인 이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일단 라이브 뷰로 해놓으시고 확대를 키워셔가지고 수동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AF 삐릭이 역광이거나 야간일 때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는데 야간에 찍을 때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잘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수동 초점을 맞추실 때 이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밤에는, 깜깜한 밤에는 이게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쪽에다 조명을 하나 켜겠습니다. 자, 다시 100% 확대하면 야간에는요, 주변에 이렇게 빛들이 있죠. 야간 조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을 밤에 라이브를 켜시게 되면 워낙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요즘 최신 기종들은 밝게 조도를 밝게 해서 육안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자글자글해요. 낮에하고는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네, 마치 막 과도한 노이즈가 낀 것처럼 자글자글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딱 계속 봐도 초점을 수동으로 했을 때 이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확신이 안 서요. 네, 이럴 때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오늘 그 강의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4분 중 추첨해서 4분께 드리는 바로 크로스 필터. 크로스 필터는 제일 큰 82mm, 4분께는 82mm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뭐 장착해서 쓰시는 용도가 아니라 잠깐 대고 초점을 맞출 때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큰 거를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장착해서 쓰실 작가님은 스텝업 링을 따로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세요. 스텝업 링은 각 렌즈마다 필터 구경이 다르죠. 그래서 그 필터 구경하고 82mm 필터를 연결해주는 어댑터링이 있습니다. 뭐 보통 그 인터넷 가격으로 한 5,000원, 6,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대신 그냥 초점 용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대시는 거니까 제일 큰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2mm짜리로. 요거 지금 제가 82mm 크로스 필터예요. 딱 이거를 딱 닫는 순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세요? 바로 크로스가 보이죠? 이렇게 이 크로스 라인이 보여요. 이거를 아까는 낮에는 직관적으로 뭐 글자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한데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맞았느냐 마는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조명 쪽에다가 갖다가 확인해 놓고 이 크로스 필터를 대시고요. 이걸 돌리시면 주변의 피사체의 상을 보지 마시고 빛 날카로운 요 바늘을 보시는 거예요. 이 바늘이 가장 날카로울 때에다가 바늘이 날카로울 때 돌리시면서 바늘이 가장 날카로울 때 맞추시면 그러면 초점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 필터 빼시고 촬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잠깐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는 잠깐 빼고요. 상황에 대한 거를 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 SW 시리즈는 아까 이제 10비트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광생형 모니터 쓰시는 작가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설정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좋은 모니터를 일반 모니터처럼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구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네,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땡큐 코레 측에서 이제 작가님들 신청하셨던 메일로 그 공동구매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우리 참석 강의에 들어오신 작가님들께만 네. 다그레 TV 작가님 맞습니다. 네. 삼각대성에서 그런 경우에만 손으로 들고 찍으시는 경우에는 라이브로 그렇게 해서 이미 맞춰놓으면 들고 찍으시면서 이미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찍을 때 아까 수동 초점을 이런 부분들을 건물의 이런 라인들을 괜찮은가 AF 삐릭했는데 좀 불안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이런 끝에 라이브를 확대시키셔가지고 요런 그 건물의 라인들이 강렬하게 딱 보일 때 딱 하시는 거죠. 풍경 사진 하시거나 우리가 그 조리개를 조이어서 심도를 깊이 하는 거하고 초점이 맞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도가 이게 뭐냐면 너무 심도를 깊이 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조리개를 너무 많이 조이시게 되면 심도는 깊어져 초점 심도가 깊어지지만 조리개를 조이시면 조이실수록 화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각 렌즈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그 구간에 사용하시게 되면 또 더 그만큼 렌즈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광학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 조리개를 조이면 심도가 깊어지니까 초점 스트레스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렌즈마다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해상력이 가장 극강일 때는 너무 많이 조이시게 되는 경우는 조금 화질이 또 구멍이 작아지게 되면 조리개를 조이시면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도 그 작은 구멍으로 빛이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최신 카메라들은 캐논, 니콘, 소니 전부 다 마찬가지 조리개를 많이 조였을 때 그거를 회절 현상에 대한 그런 광학적인 문제를 잡아주는
회절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광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광학적인 상태에서 순수하게 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더 좋은, 더 좋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네. 아, 김동창 작가님 이제 그 아까 로고가 보이신다고요? 설정하셨나 보네요. 네. 자, 질문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김효수 작가님, 한 컴퓨터에 크롬, 파이어폭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 크롬 사용할 경우와 파이어폭스 사용할 경우 환경 할 때마다 한 번 설정해 놓으면 유지가 됩니다. 김효수 작가님. 네. 우리 박정현 작가님, 접사할 때 라이브 뷰로 초점 맞추는 것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 라이브 뷰로 보셨을 때 접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또 그 야경할 때는 또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지금 수동 초점에 대한 거는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야경할 때 빛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쏴주고 있을 때는 AF가 삐릭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빛을 겨냥해서 쓰시면 더 완벽하죠. 이런 경우. 어두운 환경. 이건 지금 되게 밝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현장 상황은 되게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AF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의 어둠. 이거는 그 노출 시간이 거의 뭐 한 200초 정도 됐었으니까요. 이렇게 밝게 나왔지만 현장 상황은 AF를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밝기가 아니었거든요. 다들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의 야경, 이렇게 그 삼각대 놓고 우리 경복궁 우리 야간 개장할 때 이제 촬영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런 밑에 있는 뭐 공포라든가 춘혈라든가 섬세하게 되어 있는 걸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딱 보시는 거죠. 특히 이제 별개적, 은하수, 야경. 잠시만요. 화면에 이 샘플 사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다그레 TV 작가님, 그러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렸냐면 이제 화면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단계부터 다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이쪽을 넘어가지 않은 거를 확인을 못해서. 자, CPT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공동구매에 다시 안내드린다라는 내용 하고요. 여기서부터 요런 사진 있을 때, 요 사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화면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동으로 할 때 이제 요런 부분에다가 요런 건물에다가 딱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부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는 삐릭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런 조명 부분에다가 같이 해주시면 더 완벽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사진도 되게 저조도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진은 되게 밝습니다만 신뢰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요 사진은 거의 셔터 스피드가 200초를 넘어가는 정도여서 좀 밝게 이제 잡힌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조명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이제 요 자리에다 확대해서 이제 확인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시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 같은 이런 야간 개장할 때 가셔가지고 촬영하실 때도 이런 끝에 맨 위에 있는 춘혈라든가 공포라든가 밑에 중돌이 뭐 이런 이제 문양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또 초점을 쫙 맞추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별개적이라든가 또는 은하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미 거의 미세한 빛도 없는 그런 촬영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F는 아예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수동 초점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되셨죠? 제가 이 화면 띄우지 않은 걸 똑같이 다시 한번 번역해 드렸으니까 중간에 사진을 띄워져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없는 상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띄운 상태로 다시 똑같이 그대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긴 시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로스 필터 크로스 어차피 우리 AG112 작가님 크로스 필터는요 어차피 이게 조리개를 쪼여서 하는 빛깔렘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점을 맞추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중저가형 사셔도 괜찮습니다.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끼고 찍으실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용도니까요. 자, 중간에 우리 질문 중에 제가 체크를 못 해드리고 답변을 못 드렸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요것만 한 번만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하시는 방법, 삼각대 올라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초점 A4를 신뢰할 수 없는 저조도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냥 아예 쿨하게 렌즈 MF, 바디 MF 해놓으시고 라이브 뷰 해놓고 야간에는 조명 쪽을 겨냥하시는 거예요. 조명 쪽을 겨냥해서 큼지막하게 라이브를 보신 다음에 바로 크로스 필터를 딱 덮어가지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이게 밤에는 깜깜해서 자글자글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 피사체들이요. 이럴 경우에 초점을 또 신뢰할 수 없으니까 크로스 필터에다 빛에다가 맞추시면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뽀얗게 됐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딱 맞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필터 빼시고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작가님들 우리 작가님들께 보내드리는 제품은 요거는 아더퍼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요 필터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케이스에다가 잘 넣어서 여기다 딱 넣어서 추첨해서 4분께 후기 정성껏 글 남겨주신 작가님들, 뱅큐 코리아 관계자님께서 스파이더 X 프로 1분, 그 다음에 크로스 필터 4분 요거 추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추첨 되신 작가님은 개별적으로 뱅큐 코리아 측에서 연락 드려서 받으시게 되는 배송지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귀한 기회 주시는 뱅큐 코리아 측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귀한 선물 매번 이렇게 고가의 그 캘리브레이션 장비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한국 데이터 컬러, 즉 머스터 컬러 측에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전문가용 모니터 쓰시는 작가님들은요, 기본적으로 SWC를 그 공장에서 출하할 때 각 한 대마다 캘리브레이션해서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작업 환경이 작가님마다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가님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게끔 다시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용 모니터 쓰시는 작가님들은 이런 캘리브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질문글은 제가 이렇게 쭉 주신 거 거의 해결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크로스 필터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피트 모니터, 전문가의 모니터 설정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죠? 대신 이제 앞에 웹브라우저 쓰시는 작가님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안 보이셨다가 제가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려서 보이셔서 딱 해결이 되신 작가님도 계시고, 계속 안 보이신다고 하신 작가님도 계시고, 아이고, 안 보이신다고 하신 작가님들은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추가적인 그런 그 프로파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 뱅큐 아큐컬러 채널에다가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또 전문적으로 다시 또 답을 네,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됐습니다. 작가님들, 제가 일단 화면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제가 화면 잠깐 동안 뱅큐 아큐컬러 주소 장 크게 한번 좀 이렇게 잠깐 띄워놔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수동 초점 잘 활용하시고요.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 야간에, 낮에는 정말 뭐 웬만하면 그냥 별도의 장비 없이 눈으로 딱 보고 딱 오케이 딱인데, 밤에는 그거는 눈으로 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필터 쓰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글 남겨주시고 참여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공동구매는 참여하신 작가님들께 다 개별 신청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강좌로 작가님들께 인사 올리러 다시 또 오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